오늘 발표할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한 행운을 받으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일본사에 대한 책 그 원고를 제가 한 25년 전에 탈고를 했어요, 이미. 근데 책을 못 낸 이유가 신화가 안 풀려요. 근데 일본 신화를 얼마나 꼬아놨는지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사진 작가가 또 있어요. 전문 역사만 하는 사진 작가. 그 친구는 이제 원래 사진 작가였는데 이제 고구려 연구에서 이제 제가 답사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쫓아다녀라.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 사진 작가가 될 거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발굴 현장 가면은 저는 이제 제야로 찍혀버려갖고 안 보여줘요. 그래갖고 어떤 고고학자가 딱 갔는데 또 왔어 그러더라고. 당국대 교수인데. 화나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 네 땅 샀어? 네가 샀어 이 땅?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냐면 이 딱 가면은 갓바를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근데 그거 벗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벗겨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벗겨져요. 한 번도 벗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딱 가면은 다 벗겨요. 다 덮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몰래 전화해요. 박사님, 빨리 올라서 찍으세요. 그러면 이제 얼른 가서 찍어요. 이제 벗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하고 친한 척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발굴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미리 내려가 있죠. 그 친구는 이제 이 기존 사학계에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요서지 홍산문화도 다 돌았고 우리나라 발굴 현장 특히 이제 여기까지는 못 오니까 여기는 중요한 데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찍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발굴하는 친구들이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부탁해요. 잘 좀 찍어달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요번에 그 전번에 이제 대마도 스시마, 이키시마, 그다음에 오도열도 거기를 다 썼어요, 책을. 일본 고대사도 다 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스시마를 요번에 이제 답사했다고 어떤 단체에서 해달라 해서 갔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거 다 안 되겠다. 다시 더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예 정밀 답사를 했어요. 세 사람이 딱 들어가서. 아예 이제 차를 렌트해서. 그래갖고 산속까지 다 뒤졌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일본 신화의 기원을 완벽하게 해체해서 분해했어요. 그걸 오늘 일부를 발표할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거 보면 특이하죠? 이거 누가 써요, 이거? 삼지창 누가 써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그것도 그렇고, 무당들. 무당들 이거 귀신 쫓을 때 이거 하잖아요. 아주 독특하죠? 이게 바로 천선강림.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죠? 누가 내려오셨어요? 환웅. 똑같아요. 그 계통이 오늘 밝혀질 거예요. 근데 이게 가야계예요. 이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신화는 세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나눠서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져요. 근데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건 뭐 더 위에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테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마테라스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가 있고 아마테라스는 눈화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이 스산호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여신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신으로 바뀌었냐?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통이라는 천왕이 있습니다. 지통. 근데 그거는 이 지통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황태자인데. 근데 그걸 이제 안 치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천왕이 챙긴 게 누구냐면 손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니니기가 뭐냐면 손자예요, 손자. 아들 보러, 일본 신화로 보면 아들 보러 내려가라고 했는데 아들이 핑계를 댑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뭐예요? 손자죠? 제가 손자를 대신 내려보내요. 그래서 천자강림이 아니고 우리는 천자강림이잖아요. 환웅이 내려오셨으니까. 근데 천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천손이잖아요. 그죠? 천손강림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마테라스를 괴롭히니까 이 남동생이 뭐 이제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이 여자분이, 여신이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이 숨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의 신이 몇 만이냐? 8만 신이거든요. 신들이 모여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저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동굴 앞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된 말로 생쇼를 했어요. 어떤 여자가. 근데 그건 이제 일본 신화로 보면 굉장히 야하거든요. 예. 거의 이제 스트립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깔깔대고 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 여신이 이렇게 동굴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어요. 그때 이제 역사가 있어요.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그 문을 확 열어 제끼고 그 여신을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른 신은 어떻게 했냐면 금줄 있죠, 금줄. 금줄로 못 들어가게 딱 쳐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성황당 같은 금줄을 치잖아요. 결기라 그러죠, 결계. 그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나아바리, 일본말로. 네, 그거를 딱 쳐버려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다시 비치게 됐다. 그 후에 신들이 모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스산호를 내쫓자. 그래서 결정을 해요. 그래갖고 내려보내요. 자, 신들이 있는 곳, 그것이 뭐냐면 다카마카하라예요. 고천원. 높은 하늘에 있는 벌판. 고천원입니다. 예,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쫓겨갔냐? 이즈모로 쫓겨갔어요. 이즈모. 요게 이즈모거든요. 이즈모로. 그러면 그 여신이 있었던 데는 어디냐? 후쿠오카예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니니기가 이제 내려와요. 손자가. 그럼 그건 어디 있느냐? 이 후쿠오카의 가장 끝에 있어요. 미야자키에. 그게 바로 그 그림이 여기입니다. 예, 근데 이 봉우리가 다카치고 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신화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구시후루 다케예요. 어디하고 비슷하죠? 어디하고 비슷해요? 구지봉. 맞습니다. 구지봉이에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죠. 태양신인 아마테라스가 스산호가 난동을 피우자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즈모로 쫓겨났다.
그 다음에 고천원에서 이제 니니기가 내려왔다. 여기에는 똑같은 한 개의 신화로 쭉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해체해야 돼요. 해체하면 몇 개로 되냐? 3개가 돼요. 아까 그 도표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거 말고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메인이 이게 3개예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아마테라스의 신화를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동굴 신화예요. 그리고 태양신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뭐하고 똑같죠? 동굴, 웅녀. 그래서 이걸 뭐냐면 광명신화라고 해요. 광명신화. 근데 요거는 니니기에 대한 거는 누구하고 똑같을까요? 김수로왕이에요. 구지봉. 천선강림 신화예요. 전혀 별개의 신화입니다. 근데 그러면 스사노도 별개의 신화냐?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신들을 총 정리를 합니다. 신들뿐만 아니라 천왕도 한 줄로 딱 세워요.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관찬사서니까 이 스토리를 딱 이렇게 한 줄로 딱 엮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뭐라냐 만세일계라고 합니다. 만세일계는 뭐냐면 제1대 천왕부터 지금 천왕까지 한 번도 끊김없이 한 줄기로 내려왔다. 거짓말이죠? 예. 왜? 우리도 보면은 고구려가 부여였다가 고조선이었다, 부여였다가 고구려였다가 발해였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게 도리어 이상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만세일계라고 해요. 근데 일본인들은 그거를 찰떡같이 믿어요.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몰라요. 일본사 되게 잘 알아요. 그 천황을 잘잘 외워요. 만세일계를 다 외운다니까요. 왜 안 외우면 두들겨 패니까. 네. 근데 신화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사기를 먼저 썼거든요. 그 다음에 니혼쇼기, 일본서기를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쓴 게 뭐냐면 풍토기예요. 풍토기. 풍토기는 뭐냐면 지방에 내려오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로 얘기하면 김해에 내려오는 거 많잖아요. 그걸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그게 풍토기예요. 근데 그 풍토기에 보면은 이 스사노에 이 관련된 이 지역에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태양신도 있고 국토 창생한 신도 따로 있고 전혀 별개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즈모가 왜 중요하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거기 신전을 발굴했는데 기둥 하나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이만해요. 기둥 하나가. 그러면 왜 이렇게 크냐? 이 신전이 어떻게 하면 그 계단으로 해서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받치려면 이래야 되겠죠. 어마어마해요. 아람들이에요. 그게 딱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전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10월, 음력 10월이니까 한 11월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일본의 모든 신이 이즈모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이즈모에서 뭐냐면 신제월, 신들이 있는 달. 근데 전국의 모든 신사가 텅텅 빕니다. 한 달 동안. 왜? 어디로 갔기 때문에? 이즈모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신월이에요. 신무월이야, 신무월. 신이 없어요. 그때는 신사에 가서 뭐 이거 두들겨 봐야 신이 없어. 왜? 다 이즈모로 갔기 때문에. 이즈모 여관으로 갔어, 호텔로. 왜? 그 정도로 이즈모는 신의 세계에서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좀 헷갈리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사노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이 포인트를 딱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삼각형 이제 찾아보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고고학 역사학자들은 고고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고고학이 더 재밌어요. 요새는 역사책보다 고고학 책을 더 많이 사요. 해외 직구로도. 그래서 뭐 중국 고고학 같은 거 그런 거, 전 중국말도 모르고 한국 일본어도 모르거든요. 근데 다 읽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 맞춰봐요. 근데 그 중에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삼각형 점토대 토기. 여기 한반도에서 와서 쓰시마에서 갈라져 갖고 두 줄기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후쿠오카로 가요. 그럼 후쿠오카로 간 건 누굴까요? 여기서 아마테라스입니다. 그럼 이즈모로 간 건 누구죠? 스사노죠. 그거 딱 맞잖아요. 그러면 신화라는 거는 우리가 신화와 소설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신화를 가짜라 그러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신화는 역사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화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청나라 누르하치 보세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신화가 있어요. 왜? 신화가 있어요. 신화는 반드시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역사학자가 할 일이에요. 여기 구지봉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1번 서기에 보면은 다카미 무스비가 황손을, 니니키를 이 이불에 싸서, 붉은 이불에 싸서 내려보냈다. 요번에 천황이 새로 등극했죠? 네. 즉위식을 할 때 이거를 치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침대에 가서 이게 둘러놓다가 일어나요. 근데 그 이불이 무슨 색이냐?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지봉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기 유럽에서도 최고의 이 귀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네, 보라색이에요. 자주색이에요. 최고의 의상이. 그 평민은 못 입어요. 그 이불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왜? 이 구지봉 신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고 어디로? 히무카. 천만자를 떠나서 구름을 헤치고 내려와서 히무카라는 곳에 다카치오봉에 강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천부교는 뭘 나타내느냐? 스시마예요. 스시마. 그래서 스시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우키시마, 이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요건 일본 서기 내용이고, 요건 고사기 내용이에요. 도리어 고사기가 신화는 더 정확해요. 그래서 어디로 하냐? 쯔쿠시는 지금 후쿠오카거든요. 후쿠오카의 히무카의 다카치오에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삼지창 꽂혀 있는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제일 끝이거든요. 그럼 이건 또 뭐지? 요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니니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미야자키 현에 다카치오봉이 몇 메타냐면 1574m. 그 삼지창 꽂혀 있는 그 봉우리가.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 그리고 악이에요. 뭐라고 읽을까요? 네? 네, 가라쿠니 닭개예요. 가라쿠니 닭개. 그 가야계라는 얘기예요. 네, 가라쿠니 닭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쪽 그 야요이 시대도 이게 구분해서 보면은 두 개로 쪼개져요. 뭐냐면 하나는 이 검, 여기 보면은 청동검하고 청동모, 창이죠, 창.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큐슈 쪽 중심문하고
하나는 저 혼시 쪽, 이즈모. 그쪽은 뭐냐면 동탁 문화예요. 이 동탁 문화는 뭐냐면 동탁이 뭐예요? 그렇죠. 종인데 말방울이에요. 근데 이 말방울이 우린 요만하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그냥 제 키만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제기예요, 제기. 이렇게 두드려요. 근데 그 조그만 말방울은 그러면 없느냐? 그거 우리 한국에서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후쿠오카에 나와.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퍼져서 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설명 아까 드렸죠? 구지봉. 그리고 쓰시마를 요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 미쓰시마조에 뭐가 나냐면 가야라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한자는 이렇게 써요. 가야. 그리고 이 미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남아있는 그 마쓰리. 여러분들이 축제죠. 축제인데 그냥 덩덕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쓰리를 왜 할까요? 하는 이유. 아세요? 자, 저도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 마쓰리는 보통 언제 할까요? 하루 중에? 밤에 해요. 왜 그럴까요? 신들이 언제 나타나요? 밤에. 그래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마쓰리 할 때 가면을 써요. 가면을 왜 쓸까요? 신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무서우니까. 왜? 나를 데려가요. 내 얼굴을 알면은.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맞쓰리에 가야. 이렇게 후렴구가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저기 다카치오 봉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 꼭대기에 아까 보여드린 거. 여기 얼굴 모양으로 돼 있죠? 예. 그게 돼 있고. 여기 보세요. 구시우르다케. 요건 조금 낮죠? 1700m. 저쪽 방향은 한반도 방향입니다. 요건 밑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입구에 도리가 써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걸 도리라 그러죠. 일본 가면 신사 앞에 요거. 도리가 한자로 뭐라고 써요? 세조자에다가 거할 것자죠. 근데 새가 없잖아요. 근데 이 원형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일본의 사가현에 가면은 저기 요시노가리라는 유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새가 2마리가 이렇게 그 위에 있어요. 원래는 그거였는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 홍살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성구역을 여기서부터는 신성구역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여기 요 나아바리는 신들의 구역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까불지 마라. 여긴 인간계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 계셨어요. 한국인이에요. 이분이 일본 말로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그 아까 신들이 모여 있는 그곳 고천원이죠. 그 고천원이 어딜까? 근데 일본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소시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신화에 나와요. 소시모리. 그럼 소시모리 그러면 뭐예요? 소대가리. 우두. 소머리. 예, 예. 소머리. 근데 그거를 이분은 어디로 봤냐면은 가야산에 가면은 우두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두봉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솥불처럼 생겼죠? 빼죽해요. 이렇게 빼죽해요. 근데 그 밑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고견사예요. 근데 이분 얘기는 여기가 지금 어디에 속하냐면 거창군 가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니니기가 출발한
다카마카하라라 이거 고천원이다 이거야. 여기가 신들의 고장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가야의 신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지봉 신화가 있고 또 하나는 아비가지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최치원 선생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의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고견사라고. 근데 이제 거기를 다 뒤졌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뭘 찾았냐? 왕궁지, 산성, 그리고 고견사. 여기를 찾아갖고 등산을 한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그 절에 왔어요. 절에 왔는데 뭘 찾았냐면 이걸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특이할 거 보세요. 이걸 몰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학적인 용어로 몰딩. 이거 주초석이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이쪽이 튀어나왔죠? 이건 뭐냐면 모서리예요, 모서리. 모서리 부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서리에 있던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단, 2단, 이렇게 깨끗이 몰딩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민가는 덤벙주초를 씁니다. 덤벙주초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몰딩하려면 공이 엄청나게 느리죠. 저건 왕궁에서는 하는 거예요. 대형 사찰이나 왕궁급 사찰, 호국 사찰이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초를 놓고 돌을 깎기가 힘드니까 나무를 깎아요. 이렇게 먹줄로 해서 컴파스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나무를 깎아서 그 주초석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덤벙주초라 그래요. 근데 왕궁급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산 속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왕궁이나 있는 주초석이 산 속에, 그것도 큰 사찰이 아니에요. 합천해인사가 아니에요. 쬐그만 암자에 있느냐 이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 이게 대단하다는 건데.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주지스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고 나온 게 이겁니다. 이 현판, 한 이 정도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변류, 산사, 이게 더 중요해요. 천성문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성문이에요. 근데 그 성문이 하늘로 들어가는 성문인데 그냥 성문이 아니고 변류산이야. 그럼 뭐예요? 변류천지 비인간이죠. 인간이 여기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예요. 신들의 세계. 굉장하지 않아요? 이종기 씨 말이 맞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고지도인데 청무도예요. 여기에 우두봉이라고 써 있죠? 우두산? 우두봉이 아니에요. 우두산이에요. 가야산의 원래 이름이 우두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쪽 합천 해인사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 봉우리가 원래 포인트예요. 원래. 그러면 저 이름이 뭐냐? 견암사였어요. 특이하죠? 뭘 보는 거예요? 그 바위를 바라보는 절. 그럼 저거는 절사자는 나중에 붙은 거죠. 그럼 원래는 뭐였어요? 가야 시대에는? 신전이에요, 신전.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절로 바뀐 거죠. 저게 원래 이름입니다. 요게 원래 봉우리 이름이고. 그 사람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저기도 보면은 뭐라고 써요? 고견사. 우두산 고견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소심.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자기네 신화에 나온 것이 한국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전국을 뒤졌어요. 그 무두봉이 어딨냐? 아, 소시머리가. 근데 찾은 게 어디냐? 지금의 춘천이에요. 춘천에 가면 이 소양강 옆에 우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저는 뭐 그쪽을 많이 조사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일본도 저는 전국을 다 휘젓고 다녔으니까 가보면요, 틀려요. 기운이 틀려요. 근데 거기는 그럼 기운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보세요. 여러분이 보셔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산속에서 절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덜렁 벌판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강 옆에 개나 소나 다 올라가요. 똥개도 올라가요. 그게 무슨 신성이에요? 그 일본인들은 거길로 보는 거예요. 잘못 찾은 거죠. 이기동 씨가 정확하게 찾았어요. 정확하게 찾아갖고 거기가 맞았어요. 자, 보면은 이제 거기서 건너가겠죠. 가야에서 건너갈 거 아니에요. 건너가는데 여기 그거 빠졌네. 여러분들 거에 돼 있나 모르겠네. 하나 빼먹었네. 그 일본 가야 신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성리정전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성리정전. 이제 최치원이 쓴. 근데 이제 그것이 삼국사인가 거기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신증 동궁 여지흥남에도 나오고. 근데 이제 고령조에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천신, 하늘의 신이에요. 천신 아비가지가 가야의 여산신 정견보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내실주일과 또 하나 내실청해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대가야의 왕이 됐고 둘째 아들은 김수로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천신과 가야 여산신이에요. 뭐하고 비슷하죠? 누구예요? 천신은 누구예요? 환웅. 하나는 웅녀.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아까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일본 신화에 보면은, 요거 말고, 여기. 일본 서기에 다카미 무스비가 내려보냈죠. 여기서 나타나는 저 다카미 무스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아비가지예요. 아비가지. 자기들이 모시던 신. 근데 이것도 통털어서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거기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 일본 서기를 정리를 해놨는데 1설, 2설, 3설,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했고 쭉 채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보면은 저 사람 혼자 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살짝 끼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테라스가 끼어 들어가요. 왜 아마테라스가 끼어 들어가냐? 아마테라스는 천황가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가 했다고 하고 싶어요? 천황가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살짝 끼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아니올시다예요. 다카미 무스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거를 살짝 이렇게 지우려고 그러죠. 네, 천황가는 걸어서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설명드린 거고, 이 미네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시마에서. 근데 거기에 산이 있는데 이름이 고야산이에요. 여기가 바로 뭐하고 똑같으냐? 고천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들의 고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미네라는 데에
아주 중요한 신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적이 쫙 깔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거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의 박물관, 자료관이 있을 정도예요. 거기 가보면은 이쪽 변환이라든가 이 가야 쪽에 이쪽에서 간 게 거기 거의 그냥 다예요. 쭉 깔려 있어요. 파면은 다 나와요. 굉장히 좁거든요. 왜냐하면 쓰시마는 우리 조상들이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산이요. 거의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도로가 이렇게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1차선으로 가요. 그리고 이번에 덤프랑 정면 충돌 앞에서 산속에서. 왜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니까. 우리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확 밀어버려요. 아니면 터널을 뚫든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쓰시마라는 데는 어떤 데 어디하고 지형적으로 똑같으냐? 그리스예요. 배로 댕기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집집마다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너머 동네 가면은 배로 가는 게 더 빨라. 이거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 배 타고 쭉 나가서 이렇게 돌면 돼요. 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농토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요 해적의 소굴이에요. 왜 해적이 되느냐? 못 먹고 사니까. 쌀이 없어요. 경작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쪽에다 손을 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신경을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일본인들은 모든 시원이 거기서 시작돼요. 거기서. 근데 그들이 지금은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족보에서 시조 있죠, 시조. 시조를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낸 게 뭐냐? 일본 신화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쓰시마에 다 있어요. 일본 그 신사를 정리한 거가 있는데 거기에 등재된 아주 중요한 신사가 다 어디 있느냐? 쓰시마, 이키시마에 그리고 후쿠오카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걸 어디다 만들었냐? 지금의 오사카 쪽에다 다 세팅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라 그래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속고 일본인도 속아요. 왜? 자기네가 조작해놓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네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뿌리를 자르고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가 가서 개척했잖아요. 우린 쫓겨나거나 그냥 없어졌지만 백성이 돼버리죠. 동이족이. 우리가 다 개발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역사를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여기 현자를 구하는데 쓰시마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가라소 사주를 찾았다고 한다. 근데 가라예요. 가라. 그리고 여기 보면 가라 지금도 규슈에 가면 가라찌가 있거든요. 당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당진이 있죠. 그 당진이 원래는 당진이 아니에요. 한진이었어요. 이 한자. 왜 그러냐면 마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나루터예요. 근데 한진이었는데 지금은 한진면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당진으로 바꾼 거예요. 당나라로 건너간다 그래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야가 이게 보시죠. 여기가 이제 민해천이거든요. 저 꼭대기에 가야산이라고 돼 있죠. 저기서 이 내가 이렇게 발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해탄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부산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은사님이 교토대학을 나왔는데 박사과정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현해탄이 어딘가? 그래서 부산하고 쓰시마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하 저거 잘못 알았어. 그러더니 쓰시마하고 이끼 사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끼거든요. 여기가 현해탄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직접 가보게. 현해라는 거 뜻이 뭐냐면 거물 현자 바다해요. 타는 뭐냐면 돈다는 얘기예요. 돈다. 왜 도느냐? 여기가 난류하고 저 한류가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휘돌겠죠. 그리고 이게 난류하고 한류가 교차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성될까요? 아니, 플랭크톤. 그래서 이게 건너가면은요,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요. 여기서 스시마 가는 건 굉장히 잔잔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계속 방송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내다봤는데 파도가 정말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 바닷빛이 까맣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국지 그 위지동이전 외조에도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구야항국은 여기죠. 김해에서 시도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여 천리를 가니 대마국이다. 그리고 다시 또 천리를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 이름이 뭐냐면 한해예요. 한해를 건너서 천리를 가니 어디냐? 바로 이끼시마예요. 일기도가 됐다. 일대국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또 천리를 가니 어디가? 큐슈가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만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근데 일본인들의 지도를 보면 여기는 현해탄으로 제가 써놨지만 현계탄으로 써놨어요. 경계할 때 개자 현계탄으로 일본 지금도 지도에 나와요. 일본 지도에. 자, 그런데 제일 빠른 거는 부산에서 가는 거죠. 근데 이쪽에는요 유적이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요. 유적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신사가 여기다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중요한 신사인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디서 건너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보면 어디예요? 왜? 그럼 거제도가 가야 땅이죠. 어디에 속한 가야 땅이에요? 소가야. 그래서 소가야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메인 포인트는 후대에 메인 포인트는 김해예요. 왜? 김해가 왜 중요하냐? 김해는 양항을 가지고 있어요. 양항. 저는 맨 처음에 여기를 연구하러 내려와서 우리 이제 어릴 때 많이 배우잖아요. 김해평야, 김포평야, 연백평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정말 넓더라고. 와, 이런 평야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질학 하는 분이 이렇게 쓴 논문을 보니까 이게 평야가 아니고 다 바다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놨어요. 유적지 분포지를 쭉 해놨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는 유물이 없잖아요. 근데 유물 나온 데는 다 섬이야. 보니까. 그래서 7.3 같은 거. 그러니까 이 7.4 7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님도 해놓으셨지만 그 바다, 그 섬들 다 지금은 섬이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벌판이죠. 그 무지무지하게 넓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블라디보스톡을 보면 돼요. 블라디보스톡, 포시에트. 자, 여러분들이 발해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연해주에 항구가 있어요.
그걸 뽀시에트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이 그라스키노예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근데 태풍이 불잖아요. 그 안에는 잔잔해요. 외해는 태풍이 무지무지 심한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항구입니다. 여기하고 비슷한 데가 어딨냐? 나주 영산포예요. 근데 영산포도 매립이 많이 됐죠. 근데 여기는 아예 매립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행장이 들어설 정도예요. 끝난 거죠, 여긴. 그러니까 가야 시대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예. 그걸 이제 박물관에나 가서 봐야 이제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 포인트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군데로 건너가요. 두 군데로 건너가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제일 꼭대기에서 어디냐면은 이 스시 여기거든요. 와니우라인데 이 와니우라에서 쳐다본 부산이에요. 저 보이죠? 네, 부산이에요. 요거는 어디서 본 거냐? 그 밑에. 이건 거제도로 본 거예요. 거제도. 옆구리에서. 어디냐 하면 여기 이쪽에서. 여기서 본 거예요. 저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와다즈미 신사라는 신사가 있어요. 근데 이 신사가 왜 중요하냐? 이 와다라는 게 뭐냐면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와다즈미. 근데 바다 신사인데 뭐 요번에 뭐 관광객이 가서 거기서 막 엉망진창으로 그래갖고 여기 못 들어가요. 차도 못 되게. 여기 궁사가 열받아갖고 그래갖고 쫓겨나요. 근데 그 뒤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본 게 아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에보시다케예요. 에보시다케 전망대인데. 그리고 거제도에 보면은 제일 끝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뭐냐면 가라산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을 보는데 이렇게 수평선이 쭉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올라와요. 뭐가 올라올까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대하고 똑같은 고대.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그거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올 때는 저 가라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이름의 가야산이라는 게 후쿠오카에 있어요. 이름이 가야산이에요. 지금도 가야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항해 표지예요.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가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냐? 창녕에 비복리 유적에서 7,000년 전에 배가 나왔어요. 여기 배하고 노. 한번 볼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 도리가 한 방향으로 돼 있죠.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있죠. 근데 이 신사 이름이 뭐라고요? 와다즈미 신사. 근데 와다가 뭐라고요? 바다. 그러면은 저 도리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바다를 건너왔다는 얘기죠.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바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전망대에서. 자, 그거를 작도를 했어요. 여기서. 작도를 딱 하니까 몇 도가 나오냐면 40도가 나요. 도리를 쫙 작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라산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야요이 시대의 유적. 야요이 시대는 언제냐면 BC 300년서부터 AD 300년까지를 야요이 시대라고 불러요. 미생이라고. 근데 그 유적을 분포도를 찍어봤어요. 유적지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 미네. 아까 그 미네 설명드렸죠? 신들의 고향.
그리고 인이. 근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왜 이 두 곳이 중요하냐면 아까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신사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요게 미네예요. 여기 미네. 여기 상근이라고 써 있죠? 와다즈미는 어디냐? 인이에 있어요. 인이. 요 두 군데에 요 두 개가 메인 포인트거든요. 고대에서.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미네, 인이. 여기에는 해신 신사. 여긴 와다즈미 신사. 여기 다 몰려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야요이 시기는요, 이게 일본을 발굴해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고구려하고 신라는 특정 지역 일부분에서만 째게 나와요. 그리고 딱 발굴하잖아요? 그럼 100개 쫙 깔려있어요. 그걸 걷어내죠? 밑에 뭐가 깔려있을 거예요? 다 가예요. 근데 백제는 5세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일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이 관동하고 관서로 나눠요. 그러니까 관동은 어디냐면 지금의 동경, 이 관서는 지금의 오사카, 지금도 앙숙이에요. 지금도 우리 영남 호남 하듯이 앙숙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메인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관동에다 안 두고 관서에다 뒀어요. 도리어 지질학적으로도 관서가 더 안정적이에요. 똑똑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 장벽을 우리 한국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그 친구한테, 그 관광에서 하는 친구한테 배웠어요. 이게 2000m에서 3000m급의 높은 산맥이 흘러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일본의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딱 가로막혀서, 그래서 가운데를 관통할 수가 없어요. 5세기 이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고대에는 어떻게 하냐? 해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위에 쪽, 밑에 쪽. 그리고 이제 후대에는 이제 가운데로도 댕겨. 지금은 이제 뚫어갖고 터널 뚫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스시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개가 메인이고, 후대 가면 어디냐? 여기에요. 갯지. 요건 언제냐? 백제가 들어가면서. 네. 그 이전에는 이 두 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가야 쪽. 자, 근데 이 신사에, 와다즈미 신사에 뭐가 있냐? 제가 이제 무심코 찍어놨어요. 뭐예요? 배가 있어요. 왜 배를 모셔놨지?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비복리에서 나온 겁니다. 신석기 시대 7000년 전. 이게 노예요. 근데 이게 그 호림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노전 게 그럼 5명 탄 거 아니에요? 5명이니까 양쪽으로 5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10명이 타는 배. 꽤 크죠?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더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 타네. 12명이 타네. 이건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거 보세요. 방구대 안각화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고래 잡는 거예요. 엄청나게 탔죠? 이런 모양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인도네시아. 고래잡이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똑같더라고. 저런 비슷한 배를 타고 맨 앞에서 작살로 이렇게 내리꽂더라고. 네. 몸을 날려서. 그러니까 이 가야인들은 뭐냐? 해양 세력이에요. 해양 세력. 왜? 기가 막힌 항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가야사를 잘 보세요. 고대에는 가야가 잘 살았을까요? 신라가 잘 살았을까요? 가야가 잘 살았어요. 근데 신라는 고대 국가로 성장했는데 가야는 왜 고대 국가로 성장을 못했을까요? 저는 항상 미스테리였어요. 왜 그래요?
신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네? 신라가 덜 풍족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양아치들을 봅시다. 깡패들을. 딱 보면은 비등비등해요. 그러면은 굴복해요, 안 해요? 내가 대장할게. 그리고 인정을 하는데, 아이, 자식, 뭐, 니 티나 나나 뭐 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은 돼. 먹히진 않아. 근데 이 신라는 조그만 나라로 자꾸 먹어 들어가는 거야. 금호강을 쫙 따라가면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압독국 해갖고 이렇게 계속 먹어 들어가잖아요. 이 가야가 더 잘 살면서도 이 통합되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비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른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나라들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길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령가야예요. 이 고령가야가 지금 박살이 났잖아요. 왜? 이병도 박사가 거기 아니요. 근데 모든 기록에는 어디로 돼 있어요? 함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진주요. 그래 버리니까 노인네 헛소리 하나 때문에 확 뒤집어져 갖고 고령가 날려. 근데 날릴 수가 없죠. 왜? 거기 왕릉이 있는데 왕비릉도 있고 산성도 있고 저수지 있고 다 있잖아요. 공갈못 있잖아요. 가보니까 고분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 그런다 그래서 그게 날아가느냐, 그건 역사가 아니죠. 기록이 있는데, 기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심지어는 족보에 그 왕의 계보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 상주 김씨, 그 족보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조야. 그리고 육가의 중에 하나로 돼 있고. 근데 그게 날아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 가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복잡한 얘기도 있는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내려보냈다고요? 니니기를? 다카미 무스비라는 신이 내려보냈다. 근데 그분을 모신 신사가 어딨냐? 이게 이 스시마의 제일 끝에 있어요. 이게 어딨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쯔쯔라는 동네거든요. 쯔쯔. 여기에 있어요. 그거를 찍었어요. 제가 이제 찍었는데, 요건데. 네,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래 신사가 있었냐? 아니에요. 이건 약간 산속이거든요. 원래 바닷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중학교를 만들면서 옮긴 거예요. 저는 여기가 원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향토사학자가 그거를 밝혀놨더라고요. 굉장히 고맙죠. 네. 자, 이제 가야이네요. 규슈에 서북 쪽에 보면은 가라찌라는 동네가 있다. 근데 쓰기는 당진으로 쓰고 읽기는 가라찌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데 그 옆에 가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는 가야인이 온 나루터구나. 그랬는데 빠졌어요. 왜? 발굴했는데 가야 유적이 나오는 거야. 가라찌에서. 그 정확하게 맞죠.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고짓기에 쭈꾸시는 후쿠오카거든요. 쭈꾸시에 히모카, 일향의 다카치오의 구시후루 닭계의 니니기가 내려왔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이곳은 가라쿠니가 어디라고요? 가야를 향하고 있으며
가사사노 미사키까지 진정한 길이 통해 있고 아침 해가 곧바로 묻히고 석양이 잘 비치는 곳이다. 그럼 바닷가라는 얘기죠. 왜? 이쪽에서 해가 뜨고 이쪽에서 석양이 지고. 그러면 어디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라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야산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해가 뜨거든요. 이쪽에서 해가 지거든요. 딱 맞죠. 그리고 여기서 어디가 보여요? 가야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명이 있어요. 일향이라는 지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찾아냈는데 저기 이제 그 김다수 씨나 뭐 그런 분들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일향상 고개예요, 고개. 고갯말에 지금 여기가 후쿠오카거든요. 후쿠오카시예요. 여기는 이도시마예요. 근데 요 사이 지금은 이제 이게 후쿠오카가 먹었어요. 후쿠오카 현이. 원래 여기가 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가로막혀. 근데 여기는 이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거리가 뭐라고 하냐? 학가다거든요. 읽을 때는 학가다로 읽는데 이게 박다예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박다, 박달, 박달, 발달하는 뜻이요. 그대로예요. 고인돌이 이쪽에만 있습니다. 이쪽에만 있어요. 어디서부터? 요 산 있는데 이렇게 요 경계로 해서 이쪽에는 없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하고 이 남쪽에. 특이하죠? 우리 구지봉에도 뭐가 있어요? 고인돌 있잖아요. 가야인들의 고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쪽 지역, 후쿠오카,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이 가야인들이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로 들어간 거예요, 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얘네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머무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197년 현진이라는 사람이 산가 요약기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신라 사람들이 살았는데 스시마에는 고구려국의 목장이었으면 신라 사람이 살았는데 카이카 천황 시대에 스시마로부터 일본 열도를 습격해 왔다. 근데 이 카이카 천황이 언제냐? 바로 뭐냐면은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인들이 이주한 시기예요. 그랬다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여기 써 있죠? BC 157년에서 98년에 해당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걸 이제 한번 제가 이게 저 아마테라스가 숨었던 동굴이에요. 이걸 쭉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거제도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슨 신사가 있냐면 영원산 신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 신사에는 환웅이 모셔져 있어요. 환웅. 특이하죠. 그리고 저 동네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박성숙 씨가. 근데 그 환웅을 믿는 이제 이렇게 거기 마늘장아찌를 담궈서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마늘을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에 학교 가면은 일본 놈들이 이렇게 코를 막는데, 그리고 막 욕을 한대. 니니키 쿠사이 그러면서. 뭐예요? 마늘 냄새나. 욕하는 거예요. 한국 놈 마늘 냄새 난다 이거예요. 우리 마늘 많이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마늘을 먹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단가라고 불러요. 단가. 단군할 때 단자, 직가자. 단가. 그리고 그걸 이제 수엄도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수행을 해요. 산에 가서. 그럼 뭐예요?
화랑도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걸 박성수 씨가 이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연구를 해놓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후쿠오카에 대한 신무천황, 제1대 천황이 신무천황이거든요. 근데 이 덴무를, 이 태백일사라는 책이, 여러분들이 태백일사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환단곡이라는 책은 합본이에요.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태백일사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 대진국본기, 그 다음에 고구려본기,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귀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 뭐라냐, 일본은 옛날에 이국이 있는데 이세라 하였다. 이도국은 축자, 후쿠오카 해안의 일양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이 사람이 내려온 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반영원, 신무천황의 고읍이다. 이도국은. 그럼 이도국이 어디냐? 이도국이 아까 설명드린 여기가 이도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로 와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일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그리고 이쪽하고 남쪽하고 이쪽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가 어디냐? 이세 신궁이거든요. 그럼 이세 신궁은 어디냐? 저기 오사카, 이 아스카, 아스카 쪽에 있거든요. 아스카 그 밑으로. 무지무지 커요. 위에 กิ่이 있습니다. 나라시. 예. 그렇죠. 근데 거기 밑이죠. 밑에. 이세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이제 제가 밝혔는데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옮긴 거거든요. 나라에 있다가 왕궁에 있다가 그걸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리 잡기까지 어떻게 했냐? 원래 그 자리가 태양신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 태양신이 남자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아마테라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도 이 하카다에는 구시다 신사라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가 남아 있어요. 근데 아마테라스의 상징이 뭐냐면 동경이에요. 거울. 왜?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건 이제 아까 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항구가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당박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대한민국 할 때 한이에요. 한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당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야인들이 올 때 쭉 와서 이 가라츠로도 들어왔지만은 이쪽 항구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쪽 항구도. 왜? 여기 가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이동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요건 이제, 이거 보시죠. 아까 요거를 경계로 해서 일양 그 고개를 이쪽으로 어디냐, 가라츠하고 이도시마 이쪽으로 이 고인들이 쫙 분포되어 있다는 거. 네. 특이하죠? 네. 전혀 틀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남쪽으로 어디로 이동했느냐 이제 추적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걸 찾아냈냐면 야스히로라는 데요. 여기를 갔는데 동네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설명문이 있어요. 뭐라냐면 가라빠라고 돼 있어요. 하동으로 써놓고 가라빠라고 돼 있어요. 근데 등더리에 뭐가 있죠? 거북이 등껍질이죠. 네. 그리고 이게 스시마에도 있어요. 이건 갓바라고 읽어요. 근데 쓰기는 똑같이 해요. 이것도 뒤에 뭐예요? 등껍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가라빠는 가야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냐면 파는 뭐냐면 배예요, 배. 무리들. 무리. 가야의 무리들. 그래서 여기는 뭐 몇천 명이 왔다 그래요. 이 강이거든요. 이 강줄기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 강을 거슬러서 몇천 마리의 가라빠가 왔다. 그러니까 일로 이동해 온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 여기. 가라빠. 여기서 쭉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천선강님이 했대는 봉우리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일로 이렇게 이동해. 여기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또 이동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밑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 다카치오봉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신사가 있어요. 신사 이름이 뭐냐면 한국이라고 써 있죠. 근데 우두 신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가라꾸니, 우두, 봉.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가라, 우두봉 신사예요. 재밌죠? 근데 여기에 뭐가 모셔져 있느냐? 니니기를 호위해서 내려온 신들이 있겠죠. 황손이니까. 그 받들어갖고 앞제비를 이렇게 딱 내려올 거 아니야. 군사들이. 그 신들이 여기 다 모셔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고북부라는 평야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고북평야. 여기에 토성이 여기 쭉 둘러쳐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밝힌 거는 누구냐면 최성규 씨라는 분이 뭐 경남심 일본가 뭐 했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책을 냈어요. 이걸 밝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서 이거 산속을 뒤져야 되니까 직접 다 이렇게 밝히진 못했어요. 그분이 진짜를 얘기하는지 답사를 확실하게 제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서는 가깝지만 저는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하루 정도는 다 뒤져야 되니까 산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니니기가 죽은 후에 가해산능이라는 게 묻혔는데 거기를 어디로 보느냐? 니따진자라는 곳에 신구산에 묻혔다고 본다. 다 이상하게 거북이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거북이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손자가 스진천왕, 숭신천왕이에요. 숭신천왕. 제1대는 신무천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진천왕이에요. 자, 왜 저분이 중요하냐? 이것도 보세요. 삼지창이잖아요. 다. 네. 자, 아마테라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쭉 다 설명드린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무천왕과 그러면은 숭신천왕, 이 두 사람이 전혀 별개의 인물이고 연대가 틀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초대천왕으로 되어 있고 이 스진천왕도 초대천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별개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별개의 세력.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신무천왕은 어느 계열이냐? 고조선 계열이죠. 그러면 스진천왕은 어느 계열이냐? 변한 가야계. 왜냐하면 그때는 가야가 쓰기 전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1대 신무천왕. 조상신이 뭐냐? 아마테라스예요. 그러면 숭신천왕은 이 밑에예요. 그 사람은 적이고, 진무천왕은 닭가미 무습이에요. 스사노는 누구냐? 가미 무습이에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관련 장소는 이분은 동굴이에요. 이분은 뭐냐? 구지봉처럼 봉우리예요. 이분은 뭐냐면 이즈모대사. 이렇게. 여긴 태양숭배사상,
여긴 천손 강림신화. 여기 보세요. 신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일본 신화에서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센 신이에요. 보통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근거지가 어디냐? 후쿠오카. 여기 미야자키 제일 끝. 그다음에 여기 어디냐? 이즈모. 이렇게. 그리고 이 관련 인물이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이 나와요. 스사노 말고. 근데 이건 월신이에요. 근데 이분의 신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키시마에만 있어요. 여기 조그만 섬. 이키시마에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불령이라 그래서 영을 다시 이렇게 분양을 해서 모셔갔거든요. 그건 교토에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끼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스시마 이끼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신화, 일본 신화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니니기하고 저 아마테라스 손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원래 손자냐? 아니에요. 그냥 아들로 끝나요. 근데 거기다가 본드처럼 갖다가 손자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신화야 돼요. 왜? 계통이 틀리잖아요. 왜? 이쪽은 천손강림신화고 이쪽은 뭐죠? 태양숭배 광명신화예요. 계열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는 고조선이고 여기는 변환가야계. 전혀 별개. 그럼 여기는 어디냐? 여긴 진안계. 신라 쪽이거든요. 진안계. 전혀 별개의 세 개의 신화를 한 개로 믹싱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일본 신화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인제야 풀었어요, 제가. 인제야. 그것도 몇 달 전에 스시마에 가서 한 80%까지는 풀었는데 100%를 못 푼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완벽하게 100%를 풀었어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좀 복잡해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데,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나오네요. 자, 여기 이제 쭉 설명이 지금 다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근데 신도요, 그 세 신을 함께 이렇게 또 뭉뚱그려 놨어. 너무 웃겨요. 여기 보세요. 천호 중주촌. 그리고 여기 고황상여전. 이건 이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가미무수비. 이 세 신을 갖다 딱 만들어. 뭐예요? 삼신이죠, 삼신. 이게 일본 신화의 시작이야. 그러면 천호중주는 누구겠느냐? 그건 고조선 쪽이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는 변환가야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미무수비는 누구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나왔죠? 천신? 누구예요? 아비, 가지. 그 가야 여신하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 그 사람. 그러면 저기 또 하나, 여기 신앙사년, 여기 진안계, 이쪽은 누구냐? 못 찾았어요. 안 나와요. 뭐 고조선은 뭐 환웅이나 누구겠죠. 그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금방 연결시킬 수 있는데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건 이제 진안 지역을 다 뒤져야죠. 그래서 설화를 다 수집해야 돼요, 신화하고. 예,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왜? 신라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랬고 제 책에도 신라사를 뺐어요. 맨 처음에 책을 낼 때 한성백제사라는 책을 냈는데 가야사를 넣고 백제사, 고구려사 다 썼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선상님이요. 저기 오 박사님 맞는겨?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어디요? 그랬더니 뭐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어디? 그랬더니 그쪽이에요. 근데 왜 신라는 안 썼는겨? 그래서 나 쓰기 싫어. 좀 쓰이소야.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넣었어요. 이북으로 다시 업데이팅해서 내면서 넣어줬어요. 그러는데
자, 이제 여기 중요한 메인 포인트를 짚고 갑시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는 하도 얘기해서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럼 저건 뭐냐? 그게 아마테라스가 도망간 숨었던 동굴이래요. 예, 그걸 갔죠. 갔는데 천하모 동굴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냐? 저기에요. 여기. 그러면 요거는 어딨냐?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되게 가깝을 거 같죠? 그리고 둘 다 미야자키예요. 처음만 해봤습니다. 이거 비행기 타고 날라야 돼요. 비행장도 없어요. 이게 이 가운데가 다 뭔지 아세요? 산줄기예요. 그 이거 가려면 어떻게 하냐? 일로 해변으로 나와서 좋은 길로 해서 다시 일로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을 다 똑같은 계열로 지금 뭉뚱그려 놨어요. 이거 같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별개입니다. 계열이 틀려요. 여기 보세요. 이거 광명신화죠? 이건 뭐예요? 선성강림신화죠? 전혀 다른 세력. 세력도 틀리고, 연대도 틀리고, 온 곳도 틀려요. 온 곳도 저거는 고조선인데 지역은 부산 쪽이죠. 부산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제도 쪽에서 똑같아요. 아, 비슷하다. 비슷한 지역에서 왔는데 연대가 틀려요. 연대가. 여기는 BC 한 667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BC 한 70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변환이라고 보셔야죠. 변환 정도. 전혀 별개예요. 시대도 틀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 요 가야 요거에 대한 구지봉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해드릴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신증 동국윤지 승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이제 그 대가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6대 500이죠. 채치원의 성리전이라는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천신인 아비가의 가뭉이 되어 대가야의 뇌실주의를 낳았고 금강가야의 왕 뇌실총의 두 사람을 낳았다. 뇌실주의는 이진아신왕의 별칭이고 대가야, 뇌실총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전설이 이 정견모주를 모셨다는 가마바위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걸 상하덤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냐? 요거예요. 요게 가마바위. 그리고 대가야 요번에 발굴했죠? 몇 년 전에? 이게 나왔죠? 구지봉 그 신화가? 예.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가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총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쫙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주의 대평리 유적입니다. 이거 발굴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여기 이제 발굴팀으로 들어갔거든요. 야, 거기 어마어마. 너무 넓어서 잘라서 왜냐 댐이 물이 차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발굴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박물관 들어섰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시면 돼. 난강댐. 난강 그 대평리 유적, 난강 유적이라 그러면 더 잘 알죠.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가야에서 떠나서 이 대평리 유적을 거쳐서 소가야 쪽으로 그땐 소가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제도 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엮을 만한 역사적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유적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사의 불행이 뭐냐면은 히스토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뭘 끌어오느냐. 일본인들이 조작해놓은 임나일본부를 끌어와서 가야사를 구축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한 방에 날아가요. 지금 다른 역사는 다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가야사만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 뭐 남원가야 장수가야 이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왜? 많이 나오니까. 근데 나온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꺼리가 있어요. 꺼리. 일본인들이 조작을 했더라도 꺼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사를 풀을 수 있는 꺼리가 뭐였느냐. 걔네들은 가짜로 만든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느냐. 얘네들이 손을 안 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사예요. 신사는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손을 안 댔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캐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신사에 남아있는 것들을 쫙 긁어 모아서 그렇게 짜집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이야기가 그 신사마다 다 찾아가서 현장을 다 답사해서 거기서 나온 걸 추려서 짜집기를 해보니까 왁구가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근데 거기에 뭘 덧붙였느냐? 백데이터가. 걔네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게 있죠. 땅을 파면 나오는 게 뭐예요? 유물유적이죠. 그걸 딱 갖다가 대비를 하니까 세팅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쭉 풀어드린 모든 것들이 고고학하고 다 맞았더라고요. 백데이터가. 근데 역사학자는 고고학을 모르니까 백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근데 가야사가 불행이 뭔지 아세요? 고고학은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요. 근데 히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일본 놈 거라도 급하니까 끄잡아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남의 성씨가 내 족보를 쓴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백데이터를 넣어? 그러면 AI가 뭐라 그럴까요? 가짜. 거짓말 하지 마. 이제 AI가 거기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다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죠? 저는 이미 무너질 걸 알고 이미 써놓은 거죠. 25년 전에. 근데 가야세에 대한 얘기는 뻥끗도 안 했어요. 왜? 한번 내려와서 얘기해달라 해서 한번 해줬더니 당신 전공이 뭐야? 그러더라고. 백제사나 해. 알았어. 아, 나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만주나 돌아다니고 중국이나 돌아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준비를 했죠. 왜? 일본 전역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완주를 3번 했어요. 그것도 차를 렌트해서. 그래갖고 다 찾아냈죠. 그러고서 오늘날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해드릴 수 있고 정말 행복해요. 자, 요거 안 보여드렸구나. 요게 이제 지금 저는 북한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북한은 거짓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하긴 해요. 이거 보세요. 얘네들 거 보면은 이게 원래 전기가야 연맹이잖아요. 이게 후기가야 연맹.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령가야 집어넣었다니까. 이게 북한 거예요. 조이승.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구지봉.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울숙도잖아요. 여기 다 바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내항을 가진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박수 쳐야 돼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감탄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일본을 가는데 뭐라고 됐냐면 대방군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동쪽으로 꺾이니.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꺾여야 되잖아요. 구야 한국에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여 그 구야 한국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왜? 저렇게 잘 돼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자, 요거 대평류 유적은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 이게 다 유적이에요. 쫙 깔렸어요. 이게 발굴한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이제 거기 샘플로 해놓은 거고.
요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요거 지금 그 얘기예요. 설명드린 거. 요거. 어디로 갔어? 제일 끝에 있는데. 급하니까 또 안 되네. 그것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디 갔지? 요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떠나서 남쪽으로 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꺾어서 여기 부야 한국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임나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여기에요. 여기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됐냐면, 상공유사를 풀었는데, 이병도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가락국기에, 상공유사 가락국기에, 가야의 영역을 동쪽은 황산강, 지금 낙동강이죠? 서남은 창해, 바다, 남해 바다, 서북은 지리산, 동북은 가야산. 그런데 남쪽은 뭐라고 쓰냐? 남이, 북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풀으냐, 이병도 박사님? 남쪽은 나라의 끝이니라. 끝없는 나라도 있어요? 나 저거 보고 정말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야, 장난해? 왜? 징기스칸의 그 거대한 제국도 나라의 끝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라의 끝이래. 너무 웃겨요. 근데 지금 요걸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학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요. 왜?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거 지명이죠? 이거 지명이죠? 이거 지명이죠? 이거 지명이죠? 그 북미도 뭐라는 얘기예요? 지명이어야 되죠. 그걸 누가 얘기해 줬느냐? 그럼 북미가 지명이냐 아니냐? 나와요. 태백일사에 고구려국 분기에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쪽에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혔는데 치소의 이름이 뭐라? 국미성이다. 여기는 정답이 나와버렸어. 정답이. 그리고 보세요. 1번 서기에 임나가 어디 있느냐? 여기다. 가야다. 구라치지 마라. 정말 욕 나와. 전 욕하기 싫은데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욕 안 하기로 했고 옛날에 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초청 강의하는데 교수님 욕 그만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정말로 욕 먹은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쪽발이라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달았어. 욕쟁이 교수. 그렇게 써놨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 서기에 숭신천왕조에 임나는 축자는 후쿠오카라 그랬죠? 후쿠오카에서 몇 리에 있다고요? 2000리에 있다. 그리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본 기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천리, 여기서 천리, 여기서 천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천리면 어디죠? 여기서 거꾸로 역산하면 이천리가 어디예요? 이게 천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천리면 어디예요? 스시마잖아. 이해가세요? 그리고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대. 그럼 뭐예요? 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가 삼가라였다. 가라란 숲을 뜻하는데 세 개로 쪼개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세 개가 서로 나눠져서 삼국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긴 신라, 여기 고구려, 여기 백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사고, 인이, 갯지 이렇게 갈라져요.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